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금요일 0시로 옮겨왔습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미디어 오늘 민동기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깊은 밤에 만납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미디어 토크는 국민 라디오 개국 시점부터 쭉 방송을 해왔던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동안 저희가 쭉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났었고 그 시간 아니고 딴 때 방송을 한 적이 있었나요? 낮에 한번 좀 한 적이 있었죠. 낮에 한번 했었죠. 예. 네. 하지만 금요일 오후를 저희가 피해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0시로 해서 여러분들께 새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밤 12시가 인터넷에서는 가장 그래도 SA 타임입니다. 아, 그래요? 예. SA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디오에 있어서 스페셜 A 타임. 그렇죠. 그래서 SA라고 하고 그다음이 A, B, C 이렇게 급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 네. CBS가 단가가 비싸죠. 왜냐하면 전국 10여 개 네트워크에서 동시 방송이 되니까 네. 높아요, 단가가. 청취율과 크게 연동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방송으로 해서 김현정의 뉴스쇼에 20초 광고를 내리면 한 번에 한 50만 원 돈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라디오 광고에서 상당히 예. 나가는 예. 단가죠. 근데 그렇게 주류가 아닌 그런 라디오 방송에서 SA가 아닌 한 C급 타임 시간대 새벽이나 이런 시간에 네. 방송을 할 때는 15,000원까지 봤어요. 한 번 나갈 때 15,000원. 오. 예. 15,000원. 그래서 내가 15,000원짜리 광고를 해가지고 한 10번 하면은 15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녹음을 해가지고 한 20초 녹음해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 정신 차리고 제발 세월호 유족과 대화를 해가지고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그런 진상조사기구가 이렇게 출범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 당신이 만들라. 그렇게 압력을 넣으라. 이런 내용으로 20초 CM을 만들어서 한번 코바코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볼까. 어떻게 될까요? 단칼에. 아니, 욕도 아닌데. 단칼에 됐다고 그럴 겁니다. 아마. 예. 또 그런 깜찍한 생각. 15,000원이니까. 아니, 15,000원 곱하기 열흘만 그렇게 방송을 내면은, 반향도 있을 것이고, 꼭 그 방송을 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상파에 그렇게 정권 비판적 목소리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간다면, 예. 그 실무 라인에 있는 선수들은, 네. 줄줄이 네. 아마 날아갈 겁니다. 15만 원 광고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0시 인터넷의 SA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상파에 있어서 이 시간대는 그야말로 C 그렇죠. D급 시간대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근데 예전에 심야 라디오 방송이 한참 인기가 있었을 때 그때는요 이 시간이 SA급 시간이었죠. 그때는 저만 하더라도 예. 공부는 별로 안 했지만 예. 이 밤에 또 라디오 프로그램이 완전 전성시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아주 그냥 11시부터 12시, 1시 이때까지 기억나는 라디오 프로그램 뭐가 있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환의 디스크쇼 이런 것들. 예. 이종환의 허리 디스크쇼 이런 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김미숙 씨, 예. 김희애 예. 이런 분들이 예. FM인가에서 KBS EFM 맞아요. 예. 계속 그 밤에 그걸 했거든요. 풀 FM으로 요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예. 완전히 그냥 예. 장난 아니었죠 그때. 그랬죠. 예.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직 라디오 시장은 MBC라는 절대 강자. 그렇죠. 그 뒤를 잇는 SBS, 네. KBS 이런 수순이죠. 그러다가 요즘 음악 FM 시장에서 돌풍을
몰고 다니는 방송이 있으니 바로 CBS 음악 FM 아닙니까? 그렇죠. CBS 음악 FM의 그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보니까 저걸 안 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일종의 권력이거든요. 라디오 네. PD들한테. 그 새 앨범을 들고 기획사에서 온단 말이죠. 네. 납죽납죽 그냥 그 인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이미 여기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새 앨범을 가져오면 틀어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또 홍보의 기회를 준다면서 가수 불러다가 인터뷰시키고 그렇죠. 그런 걸 안 해. 음. 그런 걸 안 하고 청취자들이 아는 노래, 귀에 익은 노래 그것만 딱 정해가지고 그 노래만 듭니다. 그 제 기억도 네. 이렇게 운전하거나 네. 교통 이동할 네. 때 예. 이렇게 가끔 라디오를 이렇게 틀잖아요. 예. 근데 항상 93.9 네. 이 CBS 음악 FM을 딱 들으면 네. 그 해당 프로그램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항상 제가 네.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예, 그렇죠. 요즘 말로 7080.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음악이 참 좋다 그러죠. 그 말은 결국 내가 아는 음악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는 네. 음악을 틀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아무리 좋은 노래를 할지라도 이제 그 귀에 익숙하지 않은 음악만 계속 나오면은 결국 청취자들이 외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 앨범 냈다고 그 가수 불러다가 이제 인터뷰 시키고 새 음악만 딱 틀면은 듣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CBS의 PD들은 그런 어떤 PD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긍심, 자부심, 또 갑으로서의 지위 이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당신들이 좋아하는 음악만 틀어드리리다. 이렇게 청취자들한테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나이 지긋하신 분들 가운데 네. 그 93.9 예.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시끄러운 얘기 듣기 싫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음악만 듣고 싶다는 분들이 또 93.9를 많이 선택을 하긴 하지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BS 음악 FM이 돌풍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기성 방송에 주는 그런 메시지는 굉장히 커요. 다른 방송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 예를 들어서 그 새로운 음악 대신에 그 귀에 익숙한 음악만 튼다. 그러면은 진짜 그러면은 기획사가 방송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방송에 잘 보일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 그런 면이 있는 건데 그런 기득권을 포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 옛 사장님, 그분의 통찰력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놀라게 됩니다. 아, 극동방송의 김장환 회장. 어떤 통찰력을 보여주셨나요? 뭐였냐면 이 양반은 찬송가를 7, 복음성가를 3. 그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예배 때 하는 그런 찬송가고. 예. 그러니까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날마다 그 노래만 부르니까 예. 신자들에겐 아주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1, 2, 3절 가사까지 다 외우는 거지. 그런 노래를 7 틀고 나머지 3은 복음성가 틀어라. 그렇지만 야한 건 안 된다. 야한 거라면 두드리고 부시고 뭐 이렇게 리드미컬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그 양반 밑에서 일할 때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랬거든요. 20대 후반대에 있었구나. 20대 후반대에 그 새로운 음악에 대한 그 희고 또 그때는 장난 아니죠. 예, 그런 원칙이 난 너무 싫은 거예요. 이 7대 3이. 그래가지고 입사를 서울이 아닌 창원으로 갔습니다. 지금의 인터넷 방송으로 저 전국에서 어떤 방송 나오는지 다 모니터가 되지만 당시에는 모니터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창원 가가지고 그냥 내가 틀고 싶은 음악 막 들었어요. 제재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장님, 네. 김장환 목사님, 사장님이 창원에 이제 오신다. 가끔 지역 순시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김포공항을 승천하셔가지고 김해공항에 강림을 하신다. 그때부터 이제 찬송가만 틀다가 다시 김해공항을 승천하시면 그때 다시 본래로 돌아오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옛날 얘기인데 약간 청취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극동방송을 주로 애청하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크리스천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틀면 찬송가가 나오니 뭐 듣기만 해도 감동을 받는 거지. 예. 뭐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이 심야 방송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이 말이 길어졌는데 CBS 음악 FM의 이 성공 요인은
귀에 익숙한 음악만 집중적으로 튼다. 아.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왜 광고가 없어요? 밤 12시. 심야라. 심야라 없어요. 이게 에세이 시간인데. 그렇죠. 여기 에세이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이연지연 곰탕. 이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이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방송사가 완전 초울트라 갑이었죠. 그렇죠.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그렇죠. 예전에 우리 정태춘 선생이 맞아요. 명랑운동에 나왔다. 맞아. 나 그거 기억해. 나 그 장면 기억해. 아니 정태춘 선생이 명랑운동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그 화면을 내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진짜. 예. 하여튼 지금이야 뭐 방송사가 뭐 갑이 됐다가 을이 됐다가 막 그러지만 그땐 진짜 초울트라 슈퍼갑이었죠 진짜. 그러던 때였는데 여전히 아직도 자기들이 그런 지위인 줄 알고 까부는 일부 방송사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계속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야당은 더 집권 못하겠지.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정파적 언론으로 타락한 언론으로 돌변한 그런 방송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우리 조대현 형님. 조대현 형이라고 그 똑같은 이름의 언론인이 있었죠.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딱불이라는 그래요? 4컷짜리 만화 그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성결교 목사님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분은 참 인품이 훌륭한 분인데 그분을 이야기해도 아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넘어가고 네. 지금 KBS 사장 조대현. 그렇죠. 예. 우리 대현이 형님이 예.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노라고 왜 그 우파학자. 뉴라이트. 우파학자라기보다는 친일파 손녀. 그렇죠. 예. 그 양반이 지금 KBS 새 이사장으로 임명이 된 거잖아요. 일단 대통령의 재가가 났기 때문에 예. 금요일. 예. 그러니까 아마 내일이죠. 네. 이 방송하는 나가는 시점으로 따지면 이제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죠. 예. 예. KBS 이사회에서 아마 그 호선을 통해서 이사장으로 아마 확정을 지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문제는 예. 이 KBS가 그 전까지 예. 대충 사람들의 뇌리에 예. 그래도 조금은 해방구, 네. 4.19 세력과 그렇지. 5.16 세력 사이에 예. 이 힘의 균형 때문에 예. 약간의 해방구가 좀 생겨서 그렇지. 보도라든가 예. 프로그램에서 조금은 눈에 띄는 몇몇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문창극 동영상 보도.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KBS가 보니까 예. 아시는 분은 또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하는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예. 이거. 예. 뭐 4시간 넘게 했다는 거. 네. 예. 이것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다 하진 않았고요. 예. 근데 KBS가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좀 비겁한 게 예. MBC라든가 SBS라든가 예. 이런 다른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뭐 편성표에 이렇게 공지를 해놓고 예.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SBS 같은 경우에는 그쪽도 중계를 다 했어요? 낮 뉴스 시간대 예. 잠깐 이제 연결해가지고
아이고. 그렇죠. 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KBS 같은 경우는 네. 계속 논의 중이다. 네. 결정되지 않았다. 네. 근데 우리가 또 우회로 알아본 바로는 다 결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결정되지 않았다. 예.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지난주 화요일 밤에 예. 이미다. 결정이 됐더만. 예. 그래서 다. 근데 그걸 또 굳이 예. 숨기고 이게 좀 KBS답지 않다. 제 네. 생각에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난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길환영도 그렇고 조대현도 그렇고 현 정권에 로얄티가 없어. 맞아요. 한마디로. 네. 멤버십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보여야지. 눈밖에 안 나야지. 그런 심리가 발동하고 작동한다니까. 더군다나 예. 이기령 전 이사장을 갑자기 사퇴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뭐 일신상의 이유로 건강이 안 좋아서 사퇴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이기령 형님의 얘기고 예. KBS 안팎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 조대현 사장 체제의 KBS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인호 이사장의 어떤 그런 KBS 이사 추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조대현 형님의 임기가 내년 11월까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길환영의 자녀 임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요. 예.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대현이 형님도 이 자녀 임기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네.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예. 지금 새 이사장으로 오신 분의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맥락을 봤을 때 예.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대현이 형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길영 형을 아웃시킨 거는 결국 권력 쪽에서 아니 홍성규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갖다 앉혀야지. 그렇죠. 이사회에서 뭐 했어 당신? 왜 마음에도 없는 생각에도 없었던 조대현이를 사장 자리에 앉히게 만들었어? 이런 질책을 받고 결국에는 그만두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여권 이사들이 7명이고 야권 추천 이사들이 4명 아닙니까? 네. 근데 여권 추천 이사들이 똘똘 뭉쳤으면 아마 그 권력이라든가 청와대에서 의중에 둔 후보가 사장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여권표가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조대현 사장이 네. 탄생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거의 압도적이었죠. KBS 안팎에서 그런 해석이. 네. 근데 어찌됐든 조대현 형님이 됐는데 예. 앞으로 쉽지 않다는 거고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국민TV 지하 카페에서 예. 커피를 한잔 하고 들어왔거든요. 예. 그때 조상훈 선배가 계시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예. 저는 이 조상훈 사무국장의 견해에 예. 전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형님이 아주 비상해요. 예. 어떻게 보냐면 예. 어차피 예. 우리 대현이 형님은 예. 안 된다. 내년 11월에 예, 연임이 안 된다. 예. 왜냐? 예. 멀쩡한 이사장을 교체해서 새로운 이사를 꽂으면서 그렇게 이사장에 앉힐 정도면 이미 네. 조대현 체제에 대한 정권 핵심부의 판단은 끝났다.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예. 우리 대현이 형님의 살 길은 무엇이냐? 예. 지금처럼 예. 뉴스나 이런 데서 박근혜 대통령 동향, 네. 뭐 일정 이런 거 열심히 비추고 예. 리포트 느리고 예.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예. 차라리 본인의 길을 가라. 조대현 사장의 길을 가는 게 예. 영예로운 일이다. 영예로운 일이고 예. 나중에 그 길을 갔을 때 예. 오히려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게 예. 그렇게 미덥지 않은 시선을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시그널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아무리 그 충성을 드러낸다고 한들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표가 안 나고. 아니 이미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란영 전 사장. 예. 그리고 KBS에서 MBC에서도 김종국 전 사장님. 예. 연임에 실패했잖아요. 예. 저는 그게 다 예. 나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약간 진보 개혁적인 진영에서 봤을 때는 아니 좀 연임시켜도 될 만한데 왜
안 시켰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법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인 그렇지. 거고 예. 또 그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음. 저는 이 대현이 형님이 그런 부분을 좀 빨리 간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만약에 그렇게 가봐. 그냥 할 말 다 하게끔 보도국 풀어주고, 그리고 PD들 보고, 야, 옛날처럼 너희들의 자율적 제작 역량 보장해줄게. 최선을 다해. 이런다고 치죠. 바로 또, 조대현. 뒷조사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최동욱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뭐 그런 염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 털어봐야 난 나올 게 없다. 음. 조작하지 않는 이상. 뭐 그런 거라면은 나갈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에, 뭐, 조대현 씨 같이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 털어서 안 나올 게 있을까? 라는 추정을 하는 못된 사람들이 많다. 에이, 나쁜 사람들. 왜 사람의 진심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죠. 사실 그 얘기가 맞죠. 예. 저는 이 한국 사회에서 예. 특히 주요, 이런 보직, 핵심 포스트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최동욱 효과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사인을 줬던 거죠. 어마어마한 사인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아마 예. 전혀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지금 제가 만약에 조대현 사장 입장이라면 예. 이거는 전혀 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뢰를 못하고 있구나. 예. 그러면 그냥 마이웨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예.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보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길은 그렇다고 해서 이뻐해줄 그런 정권 핵심부도 아닌 것 같고 네. 더더군다나 조금 지금 KBS 야당 추천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 또 뭐 입장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도로 이제 기량형 체제로 KBS가 가는 그런 수순인데 네. 조금 제가 이제 이 대현이 형님에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또 하나가 이제 어제죠. 4일자로 KBS 비즈니스 사장에 네. 우리 또 고대영 전 본부장님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회사에. 근데 고대영 전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장 후보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KBS 마릴린 맨슨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저기 메가데스. 메가데스라고 했던. 예. 메가데스 형님인데 사실상 이명박 정권 때 KBS를 MB 방송으로 전락시켰다. 그렇죠. 이런 비난을 구성원들로부터 끊임없이 받았던 그런 인물이고. 보도본부장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예. 이 자회사 사장으로 고대영 전 본부장을 임명을 했다는 건 뭐냐? 네. 결국에는 예전에 그런 이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네. 안고 가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는 거죠. KBS 비즈니스가 무엇 회사인가 봤더니 KBS의 그 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방송사의 그 유지보수, 그러니까 시설의 유지보수하고 조경, 방호, 주차장 운영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주차장 운영? 이제 주차장 운영. 예. 그건 처음 알았네요, 저도. 예. 그게 KBS 비즈니스인데 거기에 고대영 형을 갖다 앉힌다. 뭐 적과의 동침을 하겠다. 잠재적 경쟁자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는 결국에는 고대영 내치지 말라 어디서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인사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탕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 나의 경쟁자이긴 했지만 이 사람 이대로 집에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어떤 인류의 적, 박해 정신에 기초한 인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여하간 고대영 씨가 여전히 KBS의 자회사에 적을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여하간 자회사 사장으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본사 사장을 한 경우가 바로 그 이병순 전 사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병순 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서더라 그 양반이 하여간 있었는데 그 줄이 좀 흐트러지거나 맞습니다. 예, 뭐 책상이 흐트러지거나 그러면은 자로 잔 듯이 다시 정비하라고 막 시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게 좀 그 캐릭터가 네. 굉장히 깐깐하시고 예. 그러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가 굉장히 밑에 실무진에서 네. 예, 피곤해했다는. 피곤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기칠남이었다는 거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KBS 라디오 PD가 그랬대요. 사장님 선곡해 주세요. 당신이 다 할 거면은 선곡까지 하라고 우리는 틀기만 하겠다고 그랬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 제가 한때 그 KBS의 그 거의 매일 2개 채널에 심지어 주말까지 석권을 했습니다. 아, 장난 아니었죠. 대단한 출연 네. 경력을 KBS에서 쌓았는데 저랑도 같은 프로그램에도 방송에, 했었잖아요. 예, 나왔죠. 네. 우리 왕상한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예. 그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서 난 KBS에서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뭐 계속 여기서의 그 출연자의 지위는 유지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이병수 사장이 들어서자마자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아웃이 됐습니다. 아이, 또 그래서- 그런 야무진 꿈을 꾸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아주 심각한 고민을 했었죠.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시사평론가 김병순으로. 하여튼 지금 우리 그 조대현 사장님 중대 기로에 섰어요. 권력에게 신임을 잃었다. 이 사인이 이미 이인호 이사장 임명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고 네. 그래서 이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다시 권력의 눈에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랬다가는 또 구성원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관형을 내친 그 구성원들이 그런 식으로 줄서기 봐주겠냐 이겁니다. 지금이야 뭐 그래 뭐 인지상정 차원에서 네가 저 권력 기반이 취약하니까 지금은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좀 양해해 줄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부 구성원들이 워낙에 그런 개판 치는 사장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그렇죠. 조대현이를 내치면은 더 심각한 놈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차원에서 그 전략적 판단일 수 있죠,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체제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구성원들의 그 네.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진짜 심각하게 제작 자율성, 취재 방향, 편집 편성 방향의 그 어떤 독립성을 침해하는 뭐 대통령 동정 더 많이 넣어라, 야당의 목소리는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또 다시 제2의 규란형 사태 나오지 말라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이 좀 처신하기 쉽지 않을 텐데 차라리 정연주의 길을 걸어라.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네, 조상훈 선배의 충고를 예, 우리 대현이 형님이 예.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곰곰 생각을 해봤으면 우리 좋겠어요. 조대현 형한테 제가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또 차동호 골 나면 어떡하냐? 그때는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요. 또 뭐 과거 털어가지고 내쫓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권력 편에 안 선다는 거지. 그렇죠. 예. 최동호 건을 보면서 저렇게 반대 비판 세력은 내치는구나. 이미 학습을 한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뭐 흠없이 살았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우리 대현이 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현이 형님 보고 정말 네. 정현주 전 사장과 같은 길을 걸으라고 하는 건 어쩌면 가혹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다만 아니 언론인으로 한 번 태어난 인생 언론인으로 살면서 뭐 좀 승부수를 좀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권력의 개로 살 거야? 저는 대현이 형님한테 네. 그 보통의 상식, 음, 합리성 음, 이런 어떤 KBS 사장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KBS 내부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예, KBS를 바라보는 이 시민들 예, 시각이 확 달라질 텐데 네. 어차피 내년 11월에 안 될 거 그냥 이 짧은 시간에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그만두라 이거야. 그러니까 대현이 형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본인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밖에서 보기에는 예. 힘들다.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그냥 만고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맛이 있어야 돼.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대현이 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컨설팅을 해드린 것 같고, 그렇죠. 예, 다음에 우리 저 MBC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MBC가요. MBC는 거의 구제불능이 아닌가. 조중동의 꼴통 기사 나오면 바로 그게 또 뉴스데스크에 나옵니다. 아니 뭐 그거는 뭐 예.
하도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보도도 많이 돼가지고 예. 사실 저는 뭐 별 기대도 안 하는데. 조중동문이 과거엔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였는데 그렇죠. 이젠 조중동문이 조선중앙동아문화방송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건데 예. 사실 저는 예. 이번 주에 네. 약간 충격을 받은 게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충격을 뭐 거의 매일 받긴 합니다만 예. 눈 딱 감고 규제 풀라. 야, 이거 진짜. 이건 뭐 명언이에요, 명언. 거의. 규제가 왜 있는 건지 우리 박 대통령께서 좀 나름 생각은 해보시고 한 말씀이겠죠? 예.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예. 눈 딱 감고 규제를 풀라. 잘 모르겠어요. 진짜 생각을 제대로 하시고 하신 얘기인지. 예. 아무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 MBC가 상암동의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근데 예. 여길 가셨어요. 음. 이게 네. 사람들이 보시기에 뭐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요. 네. 특정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네. 특정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예. 이런 걸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예. 그걸 하나 깬 게 있습니다. 지난 3월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네. 아시안 컨퍼런스라는 그런 행사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님. 그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예. 아니 참석을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했느냐 뭐 해부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쪽에서도 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네. 중앙 동아일보라고 오포를 안 때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조선일보 주최 행사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까지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예. 근데 MBC에 갔단 말입니다. 상암동 시대를 열면서 네. MBC에 가서 예. 이런저런 덕담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편이야. 이걸 공식 인증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단순히 이런 걸 떠나서 예. 조선일보, 예. MBC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전 크다고 봅니다. 예. MB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네. 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예. 원래 대통령을 언론사 주최 행사에 한번 모시려면은요 네. 전사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결국에 결국에 그 전사적으로 뛴 게 먹혔다는 거고요. 예. 그 먹혔다는 게 뭐냐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일보 행사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처럼 네.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거고 예. MBC도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MBC의 어떤 정상화라든가 이런 거를 희망하는 MBC 해직 언론인들 예. 그리고 정부 언론 노조 MBC 본부 예. 그리고 숨을 좀 죽이고 있지만 MBC 내에 어떤 소수의 기자들, PD들 예. 이런 분들의 어떤 기대와 희망은 네.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예. 기대하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암동 사후기업 온 걸 딱 보면서 네. 그걸 딱 느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그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고 7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송문화진흥회는 사실상 박근혜 것이 됐고요. 정부 소유기라고 봐야죠. MBC의 나머지 30% 지분은 정수장학회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김용인 PD 얘기하는 게 내 회사가 이렇게 사옥을 이전해서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오너가. 아니 뭐 그렇게 봐도 무리 아니잖아요. 무리는 아닌데 예. 이 한 가지 짚어야 될 거는 예. KBS에서요. 예. 그때 정확하게 무슨 행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장사기념일인지 하여튼 뭔지 대통령을 한번 예. 모시려고 했었는데 예. 안 왔어요. 예. 그때 국무총리가 한번 대신 와서 축사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KBS는 안 갔단 말이에요. 어. 공영방송 KBS는 안 갔는데 네.
현재 왜냐하면 KBS 사장은 또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갔는데 예. MBC는 왔단 말입니다. MBC는 갔어요. 신사옥을 열었다. 그래서 완전히 상암동 시대를 열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 사실 공영방송의 창사 기념일이라든가 공영방송 주최 행사가 어쩌면 의미가 더 클 수도 있는데 예. 거긴 안 가고 MBC를 왔다고 하는 거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대통령의 신뢰가 신문에서는 조선일보, 방송에서는 MBC 네. 이게 굳건하다는 걸 하나의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1973년에 KBS가 그전에는 KTV 같이 국영방송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73년부터 공영방송이 됩니다. 한국방송공사가 되죠. 예. 네. 공사 창립 기념식은 아니었고 네. 그 KBS가 이제 남산 시대를 끝내고 여의도 시대를 열었을 때 예. 그때 여의도 사옥에 근혜 양과 함께 나타나서 테이프 커팅도 하고 그랬던 오프닝 세레머니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예. 공사 창립 이후 사옥 이전 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남산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남산에. 지금 어디냐면은 그 서울 예술대학 지금 안산에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 자리 예. 리라 초등학교 그 밑에 맞아요. 거기 예. 거기가 이제 KBS가 예전에 있었던 사옥이었고 네.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켜서 제일 먼저 거길 갔죠. 거기 가서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 박종세 아나운서를 깨워가지고 혁명 공약문을 읽게 만들었던 그 남산 시대를 끝내고 여의도 시대로 이렇게 옮겼을 때 네. 그때 박정희가 거기 간 거야. 아. MBC가 여의도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상암동 시대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박근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또 테이프 커팅을 한 것이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과연 그 상암동 시대를 여는 MBC 박통이 직접 가서 예. 딱 축사까지 해주고 네. 그런 거를 우리 대현이 형님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봤을까? 예. 흔들리지 마시고 대현이 형님의 길을 가십시오. 박근혜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언론인으로서의 삶은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의존하지 마시고. 예. 또 의지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전 KBS 사장이 하는 직함은 같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영예로운 삶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현호 부장이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상암동 축사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의 날 축하연도 가고 네. 굉장히 이 언론과의 접촉을 늘리고 계시거든요. 그걸 취재를 하면서 네. 약간 여담 비슷한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예. 청와대 MBC 출입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9월 1일 날 예. 청와대 출입 기자실에 예. 피자를 한 10판 정도 돌렸답니다. 누가? MBC 기자들이. MBC 기자들이.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사옥 옮긴 거를 기념해서 이렇게 피자를 돌렸다고 하는데 네. 약간 좀 뭔가 대통령이 축사를 하러 왔다. 예. 이런 거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 박근혜가 가서 축사했다고 그렇게 힘들어가는 놈들은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또 그렇다고 단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왜 우리가 이사하면 예. 이웃한테 떡 돌리잖아요. 예.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근데 피자 10판을 돌린 거는 예.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예. 뽕이 들어갔구만. 뽕. 예. 피자 헛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피자 헛 돌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 누군가 물어보더라고. 예. 어디 피자였냐고. 예. 몰라요. 예. 다 먹어서 똥으로 나옵니다. 예. JTBC 이야기 뭐 있다면서요? 아니, JTBC가 예. 저도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는 몰랐는데 그 전체 그 시청률 있잖아요. 네. JTBC가 예. 종편 4사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네.
왜냐하면 참 이게 뭐 효율이 떨어지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제작비 어마어마하게 들이잖아요. 드라마를 하니까 그렇죠. 드라마를.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JTBC는 철저하게 예. 종합편성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드라마도 하고 네. 예능도 하고 시사 프로도 하고 네. 뉴스도 하고 예.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돈이 많이 들죠. 예. 더더군다나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지향점이라든가 네. 색깔을 보면은 예. 나머지 3사에 비해서는 젊은 층에 타겟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전략이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젊은 층들한테는 먹히고 있는데 그렇지. 어르신들은 안 본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TV조선하고 MBN 보지 JTBC를 안 봅니다. 근데 종편의 주축 시청 연령대는 예. 어르신들이거든요. 아니 종편뿐만 아니라 네.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쪽은요, 이런 전통 미디어, 올드 미디어는요, 이미 시청자층은 고령층이 돼버렸습니다. 주 그렇죠. 시청자층이. 젊은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맞춰서 TV를 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억압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운받아서 보겠다. 맞아요. 이게 바로 젊은 사람들의 취향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시청, 행위, 이건 시청률로 잡히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JTBC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이제는 시청률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젊은 세대들은 예. 실시간으로 TV를 시청 안 합니다. 네. 특히 시청을 한다 그래도 모바일로 이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모바일은 시청률 집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시청률은 철저하게 예. 브라운관. 예. 그걸 이제 통해서만 하는 건데 예. 어찌 됐든 JTB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 채널A 시청률 올라갔다 하더라도 뭐 아직 존재감이 없잖아요. 시청률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봐봐. 인터넷에서 누가 TV조선을 보나? 안 보죠. 안 보죠. 절망적인 거야, TV조선은. 하지만은 JTBC는 일반 올드 미디어는 보지 않지만은 젊은 층들이 다른 수단을 통해서 보고 있다. 모바일이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시청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TV조선하고 채널A는 전망이 없는 거지. 전망이. 근데 이제 제가 얼핏 들은 얘기는 예. 그 광고 담당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예.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보고 광고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청률이 JTBC가 안 나오니까 예. 일단 거기서 예. JTBC 광고가 예. 다른 종편에 비해서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고 예. 특히 JTBC가 손석희 사장이 보도부문 사장으로 가서 예.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워낙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고 예. 칼라를 확실히 하다 보니까 예. 광고주들 입장에서 약간 부담이 된다는 거야. 그렇지. 예. 지금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JTBC에 대해서 그렇죠. 이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요인들이 겹치다 보니까 예. JTBC 내부에서 조금 위기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위기감이라 하는 것은 손석희 사장에 대한 비토 정서와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형국이고. 아직까지 비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JTBC 안에 이것만 확실하게 따져보죠. JTBC 안에 반손석희 세력 있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소수지만 있고요. 네.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이제 JTBC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예. 이 손석희 뉴스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좋은가? 이게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 세월호 이 파문에서 예. 미디어에 가장 수혜를 입은 게 JTB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 JTBC가 워낙 컬러가 분명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종편이라는 어떤 일종의 그 카테고리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JTBC 때문에. 예. 예. 종편이라고 다 같은 종편이 아니다. 뭐 이런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바로 세월호 참사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세월호 이후에 네. 과연
JTBC 뉴스는 어떤 아젠다를 끌고 갈 것인가. 음. 아마 JTBC 기자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거는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손석희 사장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일 거예요. 쿠데타는요, 그 당사자 모르게 외곽에서 때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압박받는 당사자는 난 석현이 형이라고 봐요. 홍석현 회장. 석현이 형한테 회장님 이대로 가면 우리 망합니다. 이 시청률 지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좌파 세력들의 말하자면 스피커 노릇을 할 것입니까? 회장님 미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압박이 지금 석현이 형에게 갈 것이다. 내부에서. 손 사장은 모르지. 손 사장한테 가가지고 당신 색깔 바꿔서 우파로 가라. 그러기엔 손석희가 너무나 큰 인물이고. 그렇죠. 뭐 얼마 전에 시사저널 자료 나왔다면서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 1등, 부동의 1등, 손석희.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니 손석희가 JTBC 온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이 안에서 JTBC의 색깔, 중앙일보 고유의 보수 색깔을 당신도 이 조직원이면 조직원답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냐 이거야. 손석희가. 맞아요. 아니지. 손석희 자체로 이미 일종의 거대한 미디어가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손석희 사장은 손석희 사장 나름대로의 판단과 캐릭터가 있고 본인이 JTBC 뉴스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나름의 생각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JTBC 기자들은 또 JTBC 기자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아무리 뭐 통합 시청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지금 현 단계에서 시청률은 기존의 통계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사사 중에서 JTBC가 일단 낮은 데다가 네. 더더군다나 예. 세월호 이후에는 예. 과연 이 세월호에 대한 피로감 네. 이거는 예. 저는 세월호에 대한 피로감이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 없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세월호에 대한 피로감은 세월호에 대한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여당 지지 세력에게만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심리도 있거든요. 너무나 끔찍해서 너무나 참담해서 외면하고 싶은 그런 정서. 네. 이게 참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런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피로감이 네. JTBC 기자들에게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고민 같은 게 상당한 것 같고 예. 더더군다나 지금 계속해서 방통심의위라든가 네. 정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계속 JTBC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 JTBC가 예. 이러다가 예. 사람들 인식이라든가 정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반정부 매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고민이 되면서 조금 JTBC 내부가 균열이 슬슬 오지는 않을까 제가 걱정을 할 정도의 이견들이 네. 제 귀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보수적인 조직이 변호사 조직이다. 그래서 대한변협의 보수성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내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 왜 내가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보기에 언론인 조직만큼 더 보수적인 데도 없습니다. 여기 정말 보수적이에요. 정말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네. 변호사 뺨칩니다. 네. 그래서 이 보수의 생리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하는 게 다 맞아. KBS 관련해서도 우리 예측대로 가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JTBC도 결국 손석희를 내쫓으려는 내부의 음모 또 외부의 압박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결국에는 골로 갈 것이다. 전 이렇게 예측을 하고 민동기 국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 결국 키를 준 사람은 바로 불행히도 한 사람 홍석현 회장이지. 우리 석현이 형님. 예, 석현이 형이 만약에 야
개소리 하지 말고 우리 보수 작가는 중앙일보에서 내고 손석희 귀한 자원이다. 이대로 두자. 뭐 그렇게 나온다면은 권력이 또 그때는 가만 안 있겠죠. 내부는 조용해져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석현이 형 대권 꿈꾸어도 된다는 거야. 내 대권 주자로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권 꿈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그 아우라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까?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예. 적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석현이 형만큼 고민하는 JTBC 내부 관계자가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 아, 왜 그런- JTBC도 노조가 있어요? 아, JTBC 노조가요. 예. 중앙일보와 JTBC 예. 신문방송 통합 노조입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 첫 사례예요. 오. 근데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성함은 모르겠는데 예. 이 JTBC 노조위원장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예. JTBC가 상암동으로 이제 옮겨가요? 옮겨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 상암동 시대를 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통합 노조인데 네. JTBC와 중앙일보의 거리가 아. 점점 더 괴리가 커지는 거야. 신문은 지금 저 서소문에 두고 그러니까 방송은 떼어서 저기로 간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노조 입장에서는 예. 통합 노조인데 예. 그렇잖아도 예. JTBC와 중앙일보 기자들 간에 묘한 그런 게 있는데 예. 이게 공간이 떨어지잖아요. 예. 이러면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 이 통합 노조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야 아마. 네. 이 간극을 또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예. 석현이 형 못지않게 네. 노조 위원장의 고민도 적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기 JTBC 내부에서 그 주니어 그룹들의 손석희 사장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시니어 그룹들,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 좀 이견이 있죠. 이견이 있죠. 이견이 예. 있고. 근데 손석희화된 중앙일보 출신 JTBC 간부들도 있나요? 있죠. 있어요? 당연히 있죠.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그렇죠. 아니 왜냐면 예. 그분들의 그걸 위해서도 네. 숨겨두는 게 좋습니다. 누군지 알지만.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손석희가 그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아시겠구만. 좀 뭐 한 두어 사람 얘기할 수 있잖아. 또 그럴 수는 없죠. 아니 몰라도 안다고 해야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네. 패는 갖고 있을 때 위력적이지 패를 끄집어내는 순간 공개하면 끝입니다. 그 이제 바로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어찌됐든 예. JTBC 저희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와 예. 들리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예. 아직까지 JTBC의 손석희 영향력은 예.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런데 기자들은 또 기자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고 네. 손석희 체제를 못마땅하게 보는 네. 그런 내부 네. 관계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예. 중앙일보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예. 이 중앙일보와 JTBC의 네. 협력 아닌 예. 협력과의 이 경쟁 관계가 예.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우리 석현 형님은 이 관계를 네. 언제까지 이 지속적으로 보고 있을까? 예.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그 JTBC 안에서 손석희의 위상이 굳건하다는 거는 뭐 내부 구성원들의 신망과는 무관하지요. 무관하죠. 홍 회장님의 그 의중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굳건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1인 지배 회사. 이 1인 지배 회사의 특성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네. 만약에 석현이 형님이 예. 우리 석희 형님에 대한 예. 지지나 신뢰 이걸 접는다. 이런 거에 약간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정보가 네. JTBC와 중앙일보 내에서 돌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굳건하다고 하는 거는 예. 역으로 네. 우리 석현이 형님에 대한 석현이 형이 예. 석희 형에 대한 신뢰가 예. 아직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렇군요. 예. 참 1인 지배 회사. 예. 1인 지배 회사가 그 큰 언론사면요. 참 위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1인 지배 회사의 오너가 만약에 썩어 빠지거나 혹은 정신이 흐리멍텅하거나
어느 한편에 서면은 그 자체로 흉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뭐 석희영을 끌어들인 점에서 본다면은 방상훈, 김재호보다는 훨씬 상태가 나은 분이 바로 홍석현 회장인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민동기 국장님 다음 주에 또 금요일 0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